전일 미국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부진하게 발표되자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지면서 203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며 62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모두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경기 지표 부진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신규 수주 지표가 증가한 것을 두고 경기 위축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 확정 발표 한나절 만인 10월 2일 오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 작전에 무력 시위 수위를 높여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 3개월간 한국 기업 수입 신청 승인 사례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일본이 핵심 소재 3종 모두 수출 허가를 내준 셈이지만 물량이 극히 적어 불안이 해소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솜입니다. MTN 머니W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강형균 전문가, 최용동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인데요. 아싸 인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그 다음 장, 금요일장에 대한 지혜 좀 모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우리 시장을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사 소식인데요. 자, 남북 경협주가요. 오늘 좀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가오는 5일이 되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개최 소식이 오늘 들리게 된 건데요. 자, 이 소식에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상승세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청와대에서는 성공적인 북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 경협주 계속해서 쭉쭉 잘 갈 수 있을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인사 소식은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가 쭉쭉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육주 업종 같은 경우는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불닭볶음 관련한 상품으로 유명한 삼양식품도요. 실적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증권가에서 맥주와 소주 부문에 있어서 고른 성장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높여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인사 소식 살펴봤고요. 뒤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사실요, 그동안 이 9월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수익률 2위를 챙긴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는요,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기금 때문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는 유독 컸다라고 합니다. 자, 8월, 9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기금은요, 한 5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10월 들어서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기금의 매도 차익 거래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요. 자, 10월의 증시 방향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업종 조금은 침체적이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마트, 롯데쇼핑 등 좀 침체기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백화점이죠. 메이시스의 주가는 올 들어서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세븐아이 홀딩스 등 이러한 일본의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부진의 늪을 걷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요. 좀 살펴보면요. 이 영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오카도라고 하는데요. 이 부진한 유통업체의 흐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잘 가고 있는 이유는 AI와 로봇으로 좀 무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유통의 새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사례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오늘 장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사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싸인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중에서 눈여겨보신 이슈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눈여겨본 이슈는 매물폭탄 터트린 연기금, 코스피 아시아 증시로 최하위다라는 그 이슈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뭐 8월, 9월 증권시장에서 한 5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던 연기금이 10월 들어서 좀 매도세가 심해지면서 조금 이게 좀 걱정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8월, 9월 달에 계속 시장이 주가가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한 12거래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있었고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도 쭉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데요. 지금 그러면서 저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장의 조정이 되면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런 주가에서 연기금이 투자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나온 거는 크게 걱정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전에도 이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연기금이 그때 8월, 9월 달에 많이 올라왔을 때 연기금이 앞으로 더 순매수할 자금이 한 6조 원 정도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벤트, 그러니까 10월 4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10월 5일 날 북미 회담, 그리고 10월 10일 날부터 시작되는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서 그런 큰 이벤트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왔을 때 연기금이 다시 매수세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때 돼서 다시 또 연기금에 대한 횡보가 잘 이제 그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여줘야 할 것은 지금까지 연기금이 매수를 했지만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데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연기금이 10월 이후 매도로 전환이 돼서 걱정 어린 시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만큼 다시금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 점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영동 전문가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눈여겨보신 이슈 그리고 그 이유와 함께 또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였던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미 실무협상 개최 소식에 따라서 경협주 상승이라는 좀 인싸 소식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에 이제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실무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일단은 강하게 시초가 대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시장이 1%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대북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철도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그다음에 이제 관광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도 일단은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일단은 남북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북미 회담 자체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좀 진일보된 내용들 그와 더불어 3차 회담까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한 차례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좀 눌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20일선을 하향 이탈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다소 조금 죽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시 그러한 불씨들을 좀 살리는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경제 제재에 대한 완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에 상승했었던 섹터군들, 종목군들에 대한 재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일단은 10월 5일 그와 더불어서 10월 10일, 11일 중국과에 대한 내용들이 끝나고 나서 대북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테마 그리고 올 한 해, 그러니까 올 한 해 2019년도 4, 4분기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테마를 하나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대북 테마주들도 우리가 좀 관심 권역에 좀 둬야 되는 그런 섹터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인싸 종목으로서 경협주 상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협주 상승을 인싸 종목으로 또 함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경제 제재 완화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아마 죽지 않는 테마로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 점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싸, 인싸 함께 짚어봤고요. 이어서 투데이 핫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이하성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장을 움직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에스모입니다. 그동안 에스모가요, 계속해서 급락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좀 반등의 움직임이 있어서 특징주로 꼽아봤는데요. 그동안 최대주주 해산 그리고 이에 따른 매도 물량에 따라서 급락을 했었던 건데 에스모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무적, 법적 문제 없이 자율주행 서비스,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요. 오늘장 16.71% 뛰어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200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 오늘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플리토인데요. 자,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죠. 자, 오늘 플리토가 또 일을 냈습니다.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이라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짧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초 정도의 동영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 업체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는 75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 플리토와 틱톡이 함께 만나게 돼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진출 발판을 삼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오늘장 보실까요? 이와 같은 소식 나오게 되면서요. 18%가 넘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21,100원에 거래 마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라닉스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요, 이 자율주행 관련 차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차에서 2030년쯤에는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라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죠. 차량 사물통신 통합 솔루션을 국내 유일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핵심 개발사로 좀 부각이 되면서요. 그래도 이 장중 내내는 좀 많이 올랐던 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7% 넘게 뛰어오르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네요. 9,1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플레이위드입니다. 자, 플레이위드가요, 독일의 밸브사, 그러니까 이 스팀 게임 관련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글로벌 게임 서비스인 이 스팀의 게임들을요, 대한민국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늘 이 소식 플레이위드에게 강세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오늘 장에서요,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급등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고요. 오늘 종가는 5.09% 뛰어오르면서 950원 오르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16,600원 거래 마친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사실 SK하이닉스 일본 정부로부터 불화수소 수입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호재로 작용했을 법도 한데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서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이르게 되면서 주식시장 전체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 이 같은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대 약세로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79,500원으로 내려오면서요. 8만 원 선 무너진 모습도 오늘장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네,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에스모, 플리토, 라닉스, 플레이위드, SK하이닉스까지 꼽아봤는데요. 그럼 먼저 강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제가 눈여겨본 종목은 플리토라는 종목입니다. 네, 플리토라는 종목은 지금 언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에 필요한, 꼭 필요한, 만약에 AI라는 산업이 자동차라고 표현한다면 플리토는 그 언어 빅데이터 기업이니까 연료가 될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기업인데요. 지금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뭐 필요한 언어 데이터를 공급하는 장기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했는데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지금 중국 AI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 8월에 CB인사이트가 조사한 세계 가장 가치 있는 유니콘 스타트업 1위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난 11월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미국의 우버를 제치고 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원입니다. 90조 원의 시장의 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플리토가 좀 한간에 좀 안 좋은 그런 예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실적 부분인데 플리토가 이제 사업 모델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게 1호 기업인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라든지 사업 모델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특례 상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실적이 매출은 계속 있는데 들어가는 돈이 계속 재투자를 하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올해 작년 대비 한 90% 정도 매출이 성장할 것이고 영업이익 역시 흑자 전망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그리고 지금 동사가 하고 있는 이 언어 데이터 기업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고요. 해외에서 비교 대상 기업인 호주의 어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상장 4년 만에
주가가 6,000% 그러니까 60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가 탄탄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특징주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화가 되고 있어서 그 고품질 언어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 언어 데이터의 단가는 2016년도에는 한 139원이었는데 2018년도 243원, 올해는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판매량 역시 한 450만 개였다가 2018년도에는 950만 개에 2배 이상 껑충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점점 실적은 늘어나겠죠. 그런 걸 봐서 이 플리토라는 종목이 오늘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졌고요. 상장한 이후에 최고의 거래량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고개를 든 이상에서 지금부터 주가의 시작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대상이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주를 뽑아왔습니다. 네, 특징주로 플리토를 꼽아주셨는데요. 특례상장 1호 기업이죠. 영업이익이 하반기 실적이 또 흑자로 전환될 것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꼽은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영동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셨을지 또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신규 성장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우리 강정훈 님께서도 플리토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저 역시도 신규 성장 종목 중에서 오늘 7%대에 대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던 라니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7%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됐던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상장 가격 자체가 6,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여전히 뭐 좋은 시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시스템 반도체 토탈 솔루션 보유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솔루션뿐만 아니고 하드웨어 관련된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솔루션까지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토탈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기술력뿐만 아니고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상당 부분 좀 큰 금액의 투자가 좀 집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래차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원 정책 1조 5천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기업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라닉스 같은 경우도 뭐 IoT와 관련된 무선 통신 기술을 좀 보유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 특히 IT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좀 뒤에 업고 7%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IoT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좀 특징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토탈 솔루션 보유 기업 라닉스 꼽아주셨는데요. 기술력과 모멘텀 모두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을 흔들러 들었던 또 뉴스와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그 시간일 텐데요. 스탁세일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와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오늘의 스탁세일즈도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됩니다. 승자가 공개되면 다음날 열리는 이 무료 방송, 이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또 혜택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중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번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거든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3759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격적인 스탁세일즈 시작하기 앞서서요. 지난주에 나오셔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떠한 움직임 보였는지 또 승자는 누구인지 기대되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KJ 이니시스를 가지고 와주셨던 최영동 전문가 10월 1일 고가 기준으로 1.8%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강현균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플리토. 와, 오늘요 특징주로서 짚어드렸던 종목이었네요. 예, 플리토가 18.37% 뛰어 올랐습니다. 기분 좋은 오늘장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배를 들어라. 이번 주 우승자는 플리토를 가지고 와주신 강현균 전문가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승자를 또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더 기대되시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또 열심히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도 나와 주셨습니다. 또 엄청난 종목 함께 가지고 와주셨다라고 하는데요. 함께 맞춰보시죠. 자, 먼저 추세 추종 대시세 포착 기법 항상 보여주고 계시는 최영동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요. 짜잔, 바로 5글자입니다. 이 5글자에 대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익숙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친환경차 관련한 부품을 공급을 해서요. 2023년에는요.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로 OEM을 주로 하고 있는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하면 이 회사 딱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최영동 전문가와 스탁세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뒤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레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현균 전문가, 오늘 과연 어떤 종목도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자, 6글자입니다. 역시 힌트를 드리면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폴더블 폰 쓰시는 분 주변에 계신가요?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시기적절한 종목일 것 같은데 좀 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강영준 전문가 같은 경우는 승자시기 때문에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시죠. 따라서 강영준 전문가께 궁금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영동 전문가와 무료 방송, 강영준 전문가와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스탁세이즈는 먼저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먼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온 시스템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하성 캐스터가 또 소개를 해주기도 했지만 한온 시스템이 폭스바겐과 참 관계가 깊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제가 요즘 또 특히나 또 전기차에 좀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 폭스바겐이요. 전기차 관련 프로젝트를 또 함께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네. 쑥스러운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의 좀 초저렴한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일단은 ID3라는 제품을 예약 판매를 했습니다. 그게 단 3일 만에 예약 판매가 다 완료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11월 달에서부터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생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한온 시스템이 생산해주고 있는 열처리 시스템이 그대로 ID3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온 시스템이 그동안에 기대감들로 주가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조정 흐름들은 오히려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는 부분들. 2019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그리고 2020년도 본격적으로 물량들이 시장에 출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쿨링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열처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자 2.87%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기타 다른 자동차주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폭스바겐 ID3, 네. MEB 쪽에 대한 MEB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구간서부터 현실화가 이루어졌을 때가 굉장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쿨링뿐만이 아니라 뭐 열처리 같은 여러 가지 또 주목해봐야 할 그 기능들까지 함께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또 현실화가 되는 그 지점을 또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요즘에는 참 친환경에 참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주목해봤던 소식은요.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축소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왠지 이 점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레이클럽에서 올해 그러니까 날씨가 좀 더웠던 여름 때서부터 네. 이러한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범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뭐 한온 시스템이 실적이 좋아진다, 뭐 폭스바겐 쪽에 물량이 들어간다, 제품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유럽 시장에서 내년도서부터입니다. 기존까지는 킬로미터당 130g의 이산화탄소를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2020년도부터 130에서 95로 거의 한 30% 가까운 이제 그 킬로미터당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겠죠.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량 자체를 95g으로 지금 확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을 좀 축소를 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특히 이제 디젤차에 대한 수요 부분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차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온 시스템은 분명히 좋겠지만 저희 레이클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네.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자동차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러한 내연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분명히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성장성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반등 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군들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한온 시스템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일단은 내연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긴 거리를 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엔진들이라든지 기타 내부 부속들이 움직이면서 열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그동안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열처리 시스템이 2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요. 그리고 적은 전력 출력량을 가지고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열처리에 대한 시스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이 2개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4개, 6개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온 시스템이 생산해내주고 있는 열처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해도 입이 마르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해 주신 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유럽 시장, 특히나 내년부터 많이 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뜨거워질 것 같죠. 자, 바로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자면요. 방금 계속해서 수소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 관리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 한온 시스템이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경쟁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어느 위치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글로벌 마켓 시어가 16%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글로벌 3위입니다. 글로벌 3위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이 폭스바겐 쪽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 또는 이제 시장을 끌고 나가는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끌고 나가는 업종으로 또는 이제 개발 메이커사로 쭉 드러서게 되면은 이 마켓 시어 부분은 조금 더 증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3위에서 2위, 1위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좀 세워져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은 폭스바겐 글로벌 메이커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메이커가 한원 시스템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파트너로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부분들은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마켓 시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들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내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표 기업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첫 번째 질문 때도 한원 시스템 강조드렸고 네. 두 번째 질문 때도 한원 시스템을 강조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역시도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마르고 다를 정도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3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3위가 2위가 될 수도 있고 1위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정말 그 성장 가치가 더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점이 기억에 남는데요. 미래 가치 또 성장 가치를 기억하신다면 한온 시스템 잊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께서 한온 시스템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쭉 들어보니까 와 정말 이런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구나 감탄했거든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정리해보도록 하시죠. 판넬 봐보실까요? 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힌트 드렸다시피 폭스바겐에서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MEB 프로젝트가요. 이 폭스바겐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데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 게 ID입니다. 이 ID3 모델이 양산이 11월부터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이익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 한온 시스템이 역시 기대가 된다라고 함께 병행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 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집중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속에서요, 이 열처리 관련 시스템 한번 볼까요? 이 열관리 시스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두 개 들어가면 이제 4개, 6개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글로벌 3위인 한온 시스템이 이제는 2위 넘어서 1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최영동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좀 날카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긴장하세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사실요 자동차 업종이요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섹터 전체적인 흐름을 보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가 지금 접근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서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전방 산업을 볼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상승을 해줘야 관련된 밑에 하부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아차, 현대차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살아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 쪽에 대한 순매수세는 자동차 쪽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시장과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해드릴 때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그동안에 8월달, 9월달 양시장이 상승을 하는 동안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원상태로 좀 복귀가 됐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고 되면은 10월달 들어서서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조정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방 산업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판매 모멘텀들이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되면 주가가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 그리고 2020년도 신차 모멘텀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내용들로 봤었을 때 가장 안전한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온 시스템은 그와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서 우리 캐스터님,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4분기 우리 2020년도까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온 시스템에 대한 조정 흐름들은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저희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정 흐름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게 안 좋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 있고요. 또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가격 전략 궁금하시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꼭 지키셔야 할 텐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2.87%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수급 현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 10만 주 가량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살짝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적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2.87%의 하락 흐름들은 코스피 지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내일 또 휴일입니다. 네. 그리고 10월 4일 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예측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인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이 열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일단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좀 가격대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60일선이 자리 잡고 있는 11,500원대를 저희가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되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직전 고점 부분이겠죠. 13,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량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월달, 6월달, 7월달의 저점 부분이겠죠. 1,500원을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한온 시스템 약간은 변동폭이 작은 종목군들에 비해서 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움직임들로 우리가 수익을 거둬보자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온 시스템 말씀드리니까요. 관심 있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온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500원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 다 나왔습니다. 저 지금 펜 들고 종이 또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종이와 펜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한온 시스템. 이제 트렌드는 친환경이죠. 이 친환경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폭스바겐 관련해서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ID3 양산이 11월부터 있기 때문에 이익 반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친환경 관련한 모멘텀 가져가면서 열 관련 시스템 수요 역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는 좀 더 기다려보자. 그 타이밍 11,500원 정도로 잡아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는 직전 고점이 13,000 부근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이탈하면 매도 전략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종목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도 전문가가 들고 나온 한온 시스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이번 주 우승자 강영균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스탁세일즈 종목 중에서 리뷰부터 들어볼 텐데 먼저 플리또 한번 살펴보죠. 9월 24일에 편입을 한 후에 18%가 넘는 상승률을 하면서 또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전문가님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예, 잘 보긴 했는데 오늘 또 좋은 소재가 그런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특징주로 나오면서 많이 올랐는데 플리토가 이제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7월 17일에 상장했는데 보통 3개월 정도 되면 보유예수 물량이라는 게 풀립니다. 그게 지금 보유 지분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거에 따른 이제 물량이 나올 거라는 게 좀 7월 17일이니까 이제 10월 17일 정도 그 정도 나올 거니까 그때 좀 이렇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때 공모가가 26,000원이니까 2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네가 손해 보지 않으려면 26,000원까지 올리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고 26,000원 정도까지 가시면 익절하신 이후에 보유예수 물량 나오고서 주가 좀 밀리면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을 세워드리고 뭐 최종에는 장기 자금을 긴 호흡으로 가져갔을 때 4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플리토는 그렇게 좀 10월 17일 그때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시고 그리고 11월 4일 날 삼성에서 주최하는 AI 포럼 거기서도 좀 좋은 호재성 뉴스가 또 이렇게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액트로도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액트로는 괜찮았죠. 액트로가 괜찮았는데 이거는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더 기대가 되는데 이제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좋죠. 주가는 아주 지금 좋은 가격이고 액트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모듈에 광학 렌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지금 내년 갤럭시 S11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가 광학 렌즈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액트로가 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있는 주가 1,850원. 예. 그래서 21선 내려오는 한 1,5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가져가신다면 하반기 내년까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플리토와 액트로 리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은 영우 DSP입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 이야기도 그렇고요. 플렉시블 OLED, LCD 검사 장비 제조업체가 최근에 계속 급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우 DSP는 2004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되고 네. 2014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OLED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OLED 패널에 불순물이나 이런 게 조금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플렉시블이라든지 지금 삼성의 플렉시블 폴더블 폰이 완판됐고요. 내년에 2가 나온다는데 그것도 완판된 기대감이 있고 역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11에 대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과 함께 중국에서도 그 디스플레이에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공정인 검사 장비를 이렇게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영유 DSP의 주가는 지금 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폴더블의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는 영우 DSP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실적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 같다는 예상이 가능한데요. 네, 실적이 영우 DSP 그동안 좋지는 않았어요. 네, 매출액은 계속 늘어났는데 이제 이쪽에 하고 있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좀 잘못되면서 그렇군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 전반기에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부터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축소시키면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되고 실적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되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흑자 전환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라면 조금 더 시장에서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OLED 쪽은 더 시장에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출앱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또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우 DSP는요. 참 오랫동안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락세를 그려왔거든요. 근데도 가지고 오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우 DSP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금 하락 추세였다가 네. 지금 올라갔는데 2017년도죠. 2017년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12,100원을 찍고서 그동안 한 2년 정도 계속 하락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바닥을 다지고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되게 지금 보이시면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했다가 횡보를 하고 있죠. 네. 긴 시간 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크게 거래량이 터진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이때 세력이 들어왔다 판단이 됩니다. 세력이 들어왔으면서도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들어왔다가 조정받고 들어왔다가 조정받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 판단이 됐는데 조정을 아름답게 받고 있고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최근에 고점이었던 한 1,750원을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부터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동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좋은 종목 영호 DSP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 어떤 점이 좋았던 거지 하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강영균 전문가께서 오늘 콕 집어오신 종목은 바로 영우 DSP였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지금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판넬 봐주실까요? 자, 이 삼성 폴더블 폰이요. 완판이라고요. 엄청난 인기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삼성 폴더블 폰 수혜주로 부상한 곳이 바로 이 영우 DSP입니다. OLED 관련해서 검사 장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적자를 쭉 지속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2년 정도 쭉쭉쭉쭉 바닥에서 횡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그런데 이번 하반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솟구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영우 DSP에게는 정말 기대되는 일이지 않을 수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 차트 역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바닥을 다진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되는데 바로 이 기관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요. 여기 좀 뭔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레이저 수급을 잘 포착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강영균 전문가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균 전문가님. 예. 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시잖아요. 예. 제가 또 다른 의미로의 수급을 좀 짚어봤습니다. 연기금에 따라서요.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한국 증시입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 쪽에서는 이 영우 DSP를 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턴어라운드의 이슈도 있긴 하지만 쭉 잘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아주 그냥 미세하게 세밀하게 잘 이렇게 딱 질문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영우 DSP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9월 달부터 들어왔었는데 이제 9월 한 말경부터 지금까지 한 9월 한 18일 정도 이후부터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면서 역시 영우 DSP도 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거는 뭐 시장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뭐 기간은 계속돼서 그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연기금은 조금이라도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사모펀드 부분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범위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요거는 연기금이 아닌 다른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포착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서 상승하게 되면 연기금은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연기금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좋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모펀드 계속해서 매수 중이고요. 연기금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조정 흐름 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순서입니다. 가격 전략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꼭 적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잘 좀 세워주세요. 예, 솔직히 그 영우 DSP 같은 경우는 9월 9일, 9월 9일 날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나서 시크릿 종목이라고 해서 그 다음 날에 모방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이 급등한 이후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다음 무렵엔 1,500원 이탈시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찍고서 한 20%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 지금 그랬던 가격이 떴던 1,750원을 돌파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다시 1,450원은 안 되고 한 1,700원에서 한 다음에 시작되는 시가 정도 1,700원 이하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400원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우 DSP 가격 전략 다시 한 번만 더 이하성 캐스터 불러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와주세요. 네, 영우 DSP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보시죠. 판넬 봐주실까요? 자, 시초가인데요. 한 1,700원 부근 정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2,4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 1,400원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세요. 네, 머니W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스탁세질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성공 투자로 가는 지침서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